이 국장님,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31일 날 임명되면서 속전속결로 지금 이 공영방송에 대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MBC, KBS 이사를 다 새로 선임했죠? 그렇습니다. 8월 12일부터 시작돼요. 8월 12일이 MBC고 KBS가 8월 말까지고 EBS가 그 다음 해서 순서대로 지금 이사진이 다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임기와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이사진을 지금 의결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MBC 경우는 여당목 6명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박문진 이사는 임명권자가 방통위원장이고 KBS 이사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오늘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제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KBS는 이미 경영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박문진 이사 6명, 6명이면은 9명 중에 6명이니까 과반이 돼서 충분히 회의가 가능하죠. 예. 그러면 경영진이 교체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진 이제 교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사진이 6명이 사장 선임에 대한 그 의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안영준 사장인가요? 네. 이 사람을 중간에 경질을 한다면 이 사람이 또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뭐 가처분 소송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끝까지 안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어떤 상황들이 노무현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김장겸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송 내고 그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금배지까지 달았잖아요. 네. 비례대표로. 하지만 이제 근데 이 한영준이라고 거기서 결정했는데 물러나겠습니까? 뭐 결정을 한다면은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신은 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의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에는 이라는 그런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MBC를 지키기 위해서 또 MBC를 이재명의 MBC, 민주당의 MBC를 만들기 위해서 보여왔던 민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준다, 그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최소한 문재인 때랑은 다른 게 문재인 때는 임기가 남아있는 KBS 이사와 MBC 이사를 사실 다 잘라버렸어요. 정부 쪽에서 인사를. 이를테면 명지대 강규영 교수 같은 사람 법인카드로 4,000원짜리 김밥 샀다고 내쫓고 이런 행태를 보여서 강제로 사실 이사들을 다 교체하면서 그 사장들을 다 또 내쫓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MBC 말씀하셨듯이 MBC 사장을 새롭게 다시 그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한다고 하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MBC 지금 안영준 사장은 내년 언제까지 아닙니까? 임기가 3년이니까. 결국은 중간에 안영준 입장에서는 내쫓기게 된 거니까 그냥 순순히 물러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진통이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이 수집을 많이 했을 겁니다. MBC 보도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방통위에서 계속 또 문제 제기했던 문제들도 있고요. 특히나 가장 심했던 게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어떤 보도들도 상당히 이번에 많았을 총선 때도 왜 아시지 않습니까? 왜 누가 양문석 후보 문제가 막 생겼을 때 뒤에 국민의힘 로고가 딱 새겨진 거. 그 다음에 왜 기상 캐스터가 미세먼지 얘기하는데 숫자 일자를 크게 내민 거. 그런데 그런 것이 사장의 권한인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보도본부장이라는 게 권한을 최종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경영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내면은 MBC 이사장 교체를 또 이사진 교체를 못한 게 이 권태선 이사장이랑 이 사람들 이 방통에서 경질했는데 가처분 소송 내갖고 법원이 받아들여져 갖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 아니다. 그냥 가처분 소송 인용을 해버리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거고. 네네. 한다는 야당이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그대로 자기들의 그 여권 프리미엄을 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그것을 넘겨줘야지. 그걸 지금 못 넘겨주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 9명 중에 6명을 여권이고 3명은 야권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뀌었으면은 6명을 그냥 넘겨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못 넘겨주고 우리가 계속 6개를 갖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장이라든가 경영진 교체 뭐 이런 것을 자기들이 쥐고 있겠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걸 그대로 용인하기 좀 그러니까 이사 진수를 뭐 21명인가 25명 늘려가지고. 예. 물론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예. 그걸 방송단체다 무슨 단체다 친야 인사들로 있는데 거기 추천을 받아갖고 이사 만들겠다. 그런 꼼수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하나가 뭐냐면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사장 추천은 국민 백인이에요. 예. 국민 백인이라는 것이 대표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누가 국민이냐? 그럼 그 국민이 과연 방송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게 어떤 예냐면 독일의 공영방송 ZDF 사장 선임을 77명의 국민이 해요. 근데 여기서의 국민이 어떤 거냐면 사실 여성단체, 그다음에 노동단체, 경영단체 이렇게 직능단체별로 또 연방정부에서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77명을 다 모으거든요. 해서 77명이 되는 건데 이 77명의 그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표로 인정하자 안 하자를 토론으로만 수십 년이 걸려요. 그리고 77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100명 만들어 놓은 100명이 우리 국민의 100명을 어떻게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여권이 전략을 그렇게 세운 거지만 속전속결로 하루 뭐 그날 임명하자마자 다 처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왜냐하면 야당이 임명하자마자 의결하자마자 탄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별 수 없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1일 날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2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2, 3일 만에 또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2, 3일 만에 직무 정지되니까 그 빤히 이진숙 내정자도,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이번에 사흘짜리 이번 그 위원장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지난번 이동관 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바로 의결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헌재까지 끌고 가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MBC까지 완료가 되니까. 그게 급한 불은 껐다는 거죠. KBS하고 MBC까지 했으니까 한번 그럼 다퉈보자. 아주 급한 건 없지 않습니까? MBC만 바뀔 수가 있다면 이런 계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헌재의 구조로 봐서라든가 또 이진숙 위원장이 3일 만에 무슨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일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무슨 빵을 샀느니 말았느니 한 것은 방통위원장 되기 전의 이야기고 현직과 무관한 일이고요. 현직과 무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헌재로 가더라도 뭐 기각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죠. 헌재. 그러니까 헌재도 지금 가처분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게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어쨌든 직무가 이제 불안정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MBC가 가장 큰 허들이거든요. 그것만 일단 넘으면 숨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또다시 이제 뭐 사퇴하고 또 오고 사퇴하고 또 할 가능성은 좀 없어지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2명, 3명씩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얻은 게 뭡니까? 행정권까지 좌지우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얻은 게 있습니까? 얻은 거는 특실이 뭐가 있을까요? 얻은 거는 지지율의 폭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장
지지율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입법 폭주거든요. 예. 입법 폭주 중에서도 특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예. 특검은 계속 전 21대부터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방송 3법과 관련돼서 최민희 가방위원장의 행태라든지 또는 이 방송 4법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저걸 어떻게 하라고 인식되지 않는 게 이미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럼 문재인 정권 때 하지 그렇게 좋은 법이면 예. 문재인 정권 때는 전혀 그러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손해 안 보면서 밀어붙였으면서 이거를 윤석열 정부 되니까 좋은 법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건 왜냐하면 이 법은 지금 이렇게 어떤 틀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것들이거든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합리적으로 선출할 방안은 다 합의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딱 다시 들어서면서 뭐 공영방송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면 되느냐, 자기 편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네네.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다 전에 합의한 건 다 무효로 하고 KBS, MBC 사장 쫓아내는 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것들을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방송 4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무리하게 폭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라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필요감이 있잖아요. 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무조건 잘했다 이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그리고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자기네들 이 유리한 대로만 가지 마라. 라는 게 얻은 건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지율 폭락. 그러니까 예.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통위원장을 2명이나 탄핵을 하고 또 3번째 탄핵안을 내고 2명은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화풀이 탄핵이고 MBC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인식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도 좀 넘어온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얻은 거 없이 빈손철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만 해도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취약점들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흘 동안을 난도질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인격 모독이고 그렇죠. 무슨 자기들 말대로 인민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민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구만요. 인민 재판이라고. 그러고 빵 얘기만 3일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장 검증까지 갔잖아요. 빵문회라고 하잖아요. 빵 정문회. 네. 거기에 최민희 위원장의 또 아주 원매쇼가 정청래를 능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박충권 탈북자에 대한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 그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제명 처분한다고 뭐 제명 발의하겠다고 국민의힘은 하던데. 올렸지요. 사실 그건 그러니까 최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위장 단식을 할 때 태영호 의원한테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화가 나갖고 막 그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가서 항의하려고 그랬더니 또 보좌관들이 빨갱이 새끼가 어디 왔냐고 막 끌어내고 하는 장면에 이어서 최민희 의원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배워보지도 못했느냐라는 막말로 이어졌지요. 사실 그건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인격 모독 이어서 사과를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독일 같았으면 3년형이에요. 독일은 왜 그 서독 동독 간에 그 알력이 많잖아요. 알력이라기보다는 갈등이 많잖아요. 동독이 워낙 가난했는데 서독이 통일로 끌어안으면서 저 못 사는 것들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게 심화되면은 통일에 큰 지장이 있는다 해서 지역 출신을 갖고 차별화된 발언을 하면 혐오 발언이다 해서 3년형으로 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야당으로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권까지를 자기들이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과신을 한 건지 아닌지 이렇게 밀어붙여야 윤석열 정권이 흔들거린다 이렇게 생각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게 탄핵의 그 밑거름이다. 탄핵이라는 열매를 따먹으려면 이렇게 거름을 계속 줘서 나무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극악하게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느냐의 한 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개딸들입니다. 개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선원이라고 아시죠? 네. 연대 삼민투 출신인데 그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비서관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국정원 가서 비서실장하고 1차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에 그때 이 구속됐다가 풀려나니까 미국에 도망가고 미국에서 막 뭐 천하남은 폭침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국회의원 돼 갖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갑자기 10시간 뭐 끼어들어서 얼마인가 했다고. 갑자기 마이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더니 이 새끼들아 하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 속기록에 안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제끼고 그러면서 마이크 다시 하고 욕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개딸들이 후원금을 하루 만에 다 채워줬어요. 이렇게 개딸들에 의해서 정치의 이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개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더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개딸이 점령한 당 딱 맞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또 직무가 정직이 되면은 사실은 방통위가 무슨 일이 방송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 산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헌재로 넘어가면은 과거 이상민 장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 5, 6개월이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아무런 중요한 사안을 의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2명 체제를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2명 체제로 남겨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민주당이 2명 채우면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추천하면 돼요. 2명 추천하고 그러니까 여당 뭐 하나 추천해서 그러면 5인 체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최민희 문제 삼았다고 그다음부터 계속 후임 야당목 방통위원장을 계속 안 추천하는 게 문제지. 자기네들의 문제를 지금 덮어 씌우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